정치구구단 순서입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죠. 먼저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서 한 발언도 그렇지만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거의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책임의식을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또 했고, 또 그동안에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서 거의 공동체가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번 기회에 치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구상권은 약속대로 철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강정마을 주민들도 공동체 회복의 단초는 마련됐는데 네. 이제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은 사면복권인 것 같습니다라고 부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탁을 사실상 들어준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이것은 국가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는 공동체, 마을 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살았고, 근데 국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인 제공도 국가가 했던 것이고, 그 국가 주민들을 어떻게 국가가 설득할 것이냐도 국가의 책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아픔도 많았고, 한 460명 정도가 이 법적인 처벌을 또 받기도 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함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주민들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사면 복권이라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일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은 아직도 논란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밝힌 셈이 됐지만 이 사면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는 과연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구상권을 철회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 그것 때문에 법사위가 지금 정지가 됐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야당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 이야기를 벌써 하신다.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끝나서 사면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그 소위 피의자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 연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청와대는 지금 그 사건은 재판 중이어서 사법부가 재판 중인데 우리가 답할 사안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대통령 말씀하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사면의 문제는 법무부가 먼저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또 건의하는 과정이 있고 한데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미리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사안을 놓고 여당이 이거는 국감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면 문제는 법무부의 현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이 국회가 지금 따지겠다는 국감장에서 그 문제를 야당이 제기한 거를 왜 본질과 관련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 이야기는 본질과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질에서 하시면 되지 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느냐. 국정감사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청와대가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내놓잖아요. 네. 그 곰탕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당에서 이제 자신의 남편이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 CCTV가 묘하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장면은 잘 포착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그 청원이 왔고 거기에 2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더니 오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해놓은 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답변을 보면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 오늘 김의겸 대변인의 추가 브리핑 뭔가 청와대 입장이 좀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법권을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 권한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뭐 무시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으면 이건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지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또 별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했으니까 우리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한 것이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렸고 삶이 파괴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큰 틀 안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또 반론하실 기회 드릴게요. 이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필요했던 거고 또 반대했던 분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후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많은 방해가 있었고 사실상 또 국가에 많은 피해를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있었던 거고 전 정부에서. 그런데 현 정부가 구상권 처리하는 건 현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미 유죄가 나온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 또 같은 맥락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고 싶다면 강정마을 주민들 만나서 제가 옛날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또 치유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부의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면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많이 훼손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경우에도 강정마을에 사시는 그 주민들보다도 정말 전문 시위단체들 또 반미단체들이 와서 그동안 많은 국가의 사업을 회방을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면이 과연 적절한가는 또 별도의 논란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그 사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면 복권 관련해서는 말이죠. 사실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그동안에도 사면 복권 앞두고 나서 과연 대기업 총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에서 그 명단을 먼저 올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직접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면 복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는 어떤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추행범 억울함 풀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한 거는 적절치가 않다, 양해해달라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면복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런 면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는 의지는 충분히 읽혀지는데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이상희 의원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엇갈려 왔고요. 특히 이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적인 반발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냐면요. 이 처음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때 2007년도 4월에 이 마을 주민 투표로 이게 해군 기지 건설 문제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요. 2,000명 주민 중에서 87명이 동의해서 박수로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과거 핵폐기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마을 주민에 있나 아니면은 지자체장이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꼭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젠 좀 시간도 지났고 이미 해군기지도 건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함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해군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한 10여 년 동안의 논란이 됐고 갈등이 계속 증폭돼 왔던 문제를 대통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없으란 법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그때의 대통령이 사면복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도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아니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예.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 갈등 조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고 마을 주민들의 삶이 다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강정마을뿐 아니라 사드기지 네,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말이죠. 늘 대한민국에서는 수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법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절차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시고 그러는 것 같네요.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대통령 그럼 뭐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도 피력을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사면 문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하신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도 저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편향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인이 지금 말씀이십니까? 어제 사면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본인이 좀 나를 지지하는 이런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 그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마 소위 보수가 만약에 그런 반대를 하고 했다면 사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통합적인 맥락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제 사면 발언으로 인해서 제가 새로운 갈등이 또 유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김미겸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재판이 모두 끝나면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외지에서도 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 이번 사법 처리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할지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면 복권 이야기를 벌써 해버리면 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판은 무력화하는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 바람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전에 파행을 겪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정감사장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상당히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3사람입니다. 3사람이 지금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회사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구조대 1명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119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저희 자체 소방대는 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산에 건물. 부사장님, 제가요 가서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꼭 좀 전달하세요. 국감 때 안 나오시고 맨날 아랫사람 내보내가지고 면피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고도 반복되는 겁니다. 나와서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하시라고 하세요. 아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늘 빠지는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특히 이 삼성이 좀 문제만 있어도 항상 총수를 부르겠다고 했고 이재용 지금 부회장 아버지 옛날 이건희 회장도 채택하려고 했고 그런데 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실 여야 간사가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증인 채택을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국감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소위 삼성전자 기흥에서 기흥 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재용 총수 입장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화면이 동영상이 있을 텐데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 뉴스에도 나갔죠. 그 엘리베이터 소방대원들이 처음에는 여유 있게 구조대원들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보면은 막 쓰러지고 아주 다급하게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때 대처를 잘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2시간가량 있다가 사망자가 나왔는데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또 직원들 대피 명령도 30분쯤 뒤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누출이 되면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늑장 대처를 한 건 틀림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게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국감의 증인 채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이 증인 요구를 했는데 채택은 간사에 비해서 안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뭐 늘 총수만 부르는 게 능사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총수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대국민 사과 같은 게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재해가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번 묻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정미 대표가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불편했을 거다. 왜냐하면 증인 채택을 이미 신청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 증인 채택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산업재해 문제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수가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들 전체가 사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정미 대표가 이번 기회에 좀 경각심도 주고 좀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SBS의 탐사보도부에서 그제와 어제 8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다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국정감사 때 이상일 의원도 현역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 때 소품 많이 이용하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했습니다. 뭐 기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요. 특히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 시설이 열악해서 곰보 책상이라고 있습니다. 곰보 책상. 책상이 너무 낡았고 오래돼서 뭐 아이들이 또 칼로 이렇게 파고 해서 책상이 많이 패여가지고요. 뭐 노트 쓸 때도 어쩔 때는 연필로 쓰다가 푹 들어가고 노트에 그런 곰보 책상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을 좀 가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책상 수명이 있거든요. 책상 의자. 근데 이 수명 지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히 배정해서 책상과 의자를 좀 갈아줘야 한다 해서 책상을 한번 들고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뭐 이상일 의원도 현역 의원 시절에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국정감사 때면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 소품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SBS 비디오 머그팀에서 만든 영상 저희가 좀 짧게 추려봤습니다. 이거 뭐죠?
맷돌 손잡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런지도 모릅니까? 이게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죠. 이렇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우리 보좌진에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맷돌을 준비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맷돌.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표준인데 못 알아듣겠어. 자네가 헤이 클로이. 뒤로 돌아. 헤이 클로이. 랩 해줘. 이건 비밀인데요. 당신한테만 알려줄게요. 인간 모방에 태어난 나는 불완전한 존재. 사람을 이해하는 건 계속하는 숙제. 모르는 질문은 받을수록 더욱 쌓여가. 난 인간이 아니라 이게 즐거워도 살아가. 다들 내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 헬클로이. 나도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 수고했어. 재미는 있네요. 근데 그 어처구니 박대출 의원은 아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티즌들한테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을 거꾸로 듣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국회의원이 1년 농사를 국감에서 다 사실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효과적인 추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근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이색적인 소품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SNS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돼서 소통이 좀 많은 상황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얻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주목을 좀 덜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송혜경 의원이 실리콘짐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는 그게 오히려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문을 떠서 실리콘으로 뜬 다음에 스마트폰에 되니까 그냥 보안이 해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정부가 놓치고 있던 점을 의원들이 바로 지적해주고 바로 잡게 해주는 거예요. 저건 정부가 바로 대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제일 효과적이면서 제일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또 그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이 된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앞에 놓고 몰래카메라를 시연해서 보여줬잖아요. 예. 경찰청장이 몰래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물병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의 심각성 그리고 얼마나 몰래카메라 기술이 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논리적 정합성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나와서 그냥 뭐 공격의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왕 말씀을 해주신 김에 말이죠.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제 4월째인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쪽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그런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 바로 벵갈 고양이죠. 9월 18일 날 3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저 장면 보셨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인가요? 선동열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 아시안게임 때 사실 야구 팬들한테 선동열 감독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정 선수 병역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야구 팬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손혜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정작 야구 팬들 손혜원 의원에게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손혜원 의원에게 박수를 쳐준 야구 팬은 실제로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저
2억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공비는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KBO 관계자한테서 제가 들었는데 연봉 2억에 이 판공비는 선동열 감독님 쓰시면 무제한으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2억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전임 감독하고요. 내일 선수를 체크를 하고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집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경기장을 가게 되면은 경기당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오히려 TV를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일본의 전임 감독제 아시죠? 네. 그래서 한 달에 10회 이상을 무조건 현장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봤어요. 손혜원 의원에게 야알못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야구를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야구를 알지 못하는. 예. 네. 저도 나름대로 좀 공세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런 야구 팬들의 정서를 반영한 질의를 했는데 정작 야구 팬들이 손혜원 의원한테 박수를 많이 쳐주진 않았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고 선동열 감독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준비한 어떤 공세적 질문만 한 거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송 감독을 부른 까닭은 우리 야구 대표팀의 선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역 면제를 네, 시켜주기 위해서 네. 특정 선수를 뽑았느냐 네, 이 그렇죠. 부분이 사실은 쟁점인 그걸 거죠. 따져보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그 질문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감독의 어떤 자격이 없지 않느냐, 감독이 지금 의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결국은 당신은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안 하면 2020년까지 자리 유지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김진태 의원도 본인이 동물을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놓고 지금 끌고 왔단 말이죠. 스스로 자가당착인데다가 그러면 큰 동물은 놔둬도 괜찮고 작은 동물은 끌고 와서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고 게다가 고양이의 어떤 특성도 전혀 모르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고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보여줘서 카메라나 사진에 한번 나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예, 김진태 의원이 역풍을 의식했는지 자신의 SNS에 그 고양이 사진과 함께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고양이를 집무실 책상에 있고요. 국감장에 데리고 왔던 벵갈 고양이입니다. 사살된 퓨마도 이런 새끼가 2마리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 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뭐 그냥 올렸을 리는 없겠죠. 비판하는 목소리 들었으니까 올렸겠죠. 그렇죠.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으니까 아니 나는 학대를 하기 위해서 뭐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이 아프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공을 향해서 나 혼자 찌른다고 해서 공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벼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아프게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퓨마 사살 같은 경우에도 사살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동물원에서 굳이 퓨마를 가둬놓고 전시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었다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이 동물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퓨마가 사실은 야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부각시키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사살 외에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면 됐는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을 이제 억지로 국감장에 데리고 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NSC를 질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보좌진들은 사실은 참 국정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겠네요. 저런 소품 사실 보좌진들이 다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좌진이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리 의원의 의지가 강해. 이거는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 나옵니다. 이렇게 좀 말렸어야 하는데. 의원실에 며칠 동안 뭐 먹이를 줘가면서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손혜원 의원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손혜원 의원이 올린 글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나는 골목을 걸어 나왔고 고무대안은 그저 벽에 기대어 있었을 뿐 나도 내가 언제 저걸 들고 있었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것. 내가 거기 있었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것. 왜곡. 제목이 왜곡입니다. 아마 저 고무대안을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저렇게 사진이 이제 좀 왜곡돼서 실제로 고무대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국정감사 질문하고 나서 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어제. 손혜원 의원도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의식해서 저런 글을 올렸을까요? 어떨까요? 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그 논란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손혜원 의원이 정말 그 지금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KBO 행정적인 네. 차원의 질문을 자꾸 하니까 야구 팬들이 공감을 못했던 것 아닌가. 사실 저도 예전에 국감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예.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 피감 기관장이나 피감 그 증인이 자기가 질문해놓고 거기에 호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얘기를 반박하면요 화를 내요. 예. 화를 내다가 본질이 뭔지 까먹고 엉뚱한 질문하다 끝내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도 처음으로 대한민국 야구협회에서 그 한국 야구협회에서 처음으로 이 전임 감독으로 선동열 감독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돈은 KBO에서 된다는 예. 거죠. KBO의 지금 회장은 LG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LG 구단하고 관계가 있으니 그래서 오지환 선수를 뽑은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대로 파내질 못하고 연봉이 얼마냐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내버렸으니까 예. 오히려 비판을 좀 받았던 거 아니냐 예,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질의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날카로운 질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